이승기가 만약에 18년 동안 중간에 이탈을 했었다면 아마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권진영과 초록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승기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제대로 한방 날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윤여정, 박민영도 당했나? 후크 광고료 편치 이선희 가족도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기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승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후크가 과연 돈이 있을까? 후크엔터가. 후크엔터가 돈이 없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이 들어갈 테고,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거를 갖다 인수한 모 회사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승기만 된 걸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역시나 윤여정 님도 그다음에 박민영 님도 이렇게 걸려 있다고 얘기를 나오고요. 이선희 가족은 최근에 무슨 뭐 그 음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이선희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선희가 예전에 매니저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그래도 갑이 생긴다면은 가수가 돼야 되는데 과대한 채무 때문에 갑이 되지 못했고 어쨌든 언제나 의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선희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좀 더 지나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윤여정이 이렇게 후크 손절 배경에 대해서 권진영 사치 명품을 갖다 18억씩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승기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18년을 참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계시는 뭐 윤여정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이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에 대한 꿈과 가수에 대한 꿈을 갖다가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배우 출신이죠. 그리고 가수보다는 배우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드라마도 같이 찍고 있는데 이승기가 만약에 18년 동안 중간에 이탈을 했었다면 아마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명성은 물론 올라갔어요. 뭐 1박 2일이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게 뒤쪽에 세력지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엮여있는 연예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승기가 만약에 자력으로 어떤 걸 나왔을 때는 캐스팅 되기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모회사인 초록뱀 미디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뭐 주가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떨어진 건 아니죠.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확 늘었지만 어쨌든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뭐 유상증자를 받고 뭐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BPS가 늘어난 거는 여기 밑에 자회사들을 흡수합병하면서 조금 더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시 보면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전환사채 뭐 만기 전에 이제 사채 취득한 것도 있고 전환가액 조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만기 전 사채 취득을 갖다가 먼저 보면은 12월 12일 날 된 겁니다. 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회 차이를 갖다가 20억 정도를 갖다가 만기 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서 20억 4천만 원을 갖다 이자를 주고 취득을 했다.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 사채권자가 좀 미리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줬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10회차를 한번 가봤더니 누구냐 300억 정도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발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표면이랑 만기 이자율이 0와 2%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0%라는 거는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0%를 52년 동안 상환하는 계약을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맺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기간 내에 무조건 11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주가 차익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겠죠. 300억을 발행을 했을 때 0.0에서 이렇게 2%의 만기 이자를 주고 어차피 만기 이자율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중간에 전환을 할 거야 라는 얘기고 자 사채 발행 방법이랑 뭐 이런 거는 뭐 100% 전환을 할 거고 전환가액 보시면 3,205원입니다. 3,205원 그리고 총 주식 발행에서 한 5% 정도다. 청구 기간은 12월 3일 이미 지났죠. 지났는데 이번에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조기 상환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가격보다 이게 전환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면은 손해니까 그냥 나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만 받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행사한 겁니다. 자, 발행 대상을 보니까 라비노 투자조합이라는 곳에서 300억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라비노 투자조합의 출자자를 10명인데 봤더니 대표이사가 W투자금융이죠. 이거 W 뭐 어차피 원형식 라인이니까 초록뱀이 다 원형식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원형식 라인이고 최대 주주를 봤더니 권진영 73.33%예요. 이거 권진영이면 후크 거기 대표잖아요. 그죠? 와, 돈도 많아요. 그죠? 300억을 갖다가 73이면 73, 21 거의 210억을 갖다가 자기가 했다는 얘기인데 장난 아니죠. 상기 조달 자금은 타법인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후크에서 대표인 권진영이 300을 넣는 걸 갖다가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 가격 300억만 그대로 있다. 뒤에 보면 정정 공시가 몇 개 뜹니다. 출자 주수가 3명에서 아까 10명이었는데 또 3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7명으로 변하고 최대 주주가 권진영이 45% 줄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권진영이 자기 후크 사람들한테 그 무증을 했잖아요. 요 부분을 갖다가 좀 돌려서 한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박민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초록뱀이든 뭐든 그 다음에 후크가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이제 윤 여장이나 이승기가 힘을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 요런 이유는 이 박민영이 빗썸 회장과 사귀었기 때문이다. 강종현이라는 사람. 뒤에 또 내용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초록뱀이나 그 외의 세력지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빠그러졌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날짜가 보시면 9월 28일이에요. 9월 말이죠. 이때부터 급해집니다. 중간에 요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전환가액 전환을 갖다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전환가액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300억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요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15,000원에서 12,000원 그 다음에 만원으로 무려 30% 이상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거의 한 2달밖에 안 되는 사이에 60일 동안 30%면 하루에 장난 아니죠? 하루에 뭐 0.5%씩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렸다. 자, 라비노 투자조합에 대해서 요걸 봤더니 22년 7월 3일까지, 7월 13일까지 있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박민영 안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승기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묵묵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라비노 투자조합에 조합원별 단주수 뭐 이런 거 있고 조합원들 보이시죠? 보면은 권진영, 이선희, 뭐 이서진, 이승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증을 주고 나서 그 주식을 팔고 다시 여기 조합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크를 갖다가 440억 원에 팔았는데 요거를 갖다가 라비노 투자조합에서 다시 300억을 밀어 넣은 거예요. 하루 차이에. 이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후크를 갖다가 초록뱀이 후크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다시금 그 후크한테 돈을 주면서 투자를 한다? 뭐 미래를 가능성을 봤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의 차익을 보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가 12월 9일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40억 주고 요거 100% 삽니다. 권진영 외에 23인에게. 아까 그 출자자 수랑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출자자 수 어디 갔냐? 그죠? 권진영 외에 23인인데 뭐 어쨌든 좀 줄어도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무증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한번 라비노 투자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이승기, 뭐 이선희 등등 해가지고 나빠질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박민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 그 다음에 타버진 주식을 갖다가 21년에서 22년 동안 초록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요거는 이제 종속회사를 팔았다는 내용이고, 자,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50억 원을 갖다가 3자 배정 증자에게 하는데, 자, 위메이드가 나와요. 위메이드. 장현국 아시죠? 요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메이드 영상 말씀하면서. 지금 위믹스 장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요 부분에서 위믹스를 발행을 해가지고 요 차익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재무제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빗썸에다가 위믹스 상장을 시켜가지고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그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거래정지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지는 못했다. 만약에 이 위믹스가 지속적으로 발행량을 속이고 계속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유통이 알려지지 않은 차익들이 이제 무형자산들이 팔리면서 시장에 돈으로 나와서 이렇게 밀어줬겠죠. 탑업인을 갖다가 인수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보시면은 에베레스트 인베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나물찌님이에요. 21년 4월 15일 날 이렇게 취득금액 75억을 주고서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현금 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 회사의 어차피 지금 최대 주주가 초록뱀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에 있는 자회사에게 조금 더 밀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황당하죠, 이게. 75%, 25% 이렇게 자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면은 아까 4월 5일이었는데 5월 3일 날 유상증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물진이 아까 그 사람 대표이사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요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다시금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75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3대 5, 3대 1로 나눴잖아. 3대 1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75대 25로 나눴는데 이 자금이 다시금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시면 뭐 노진영, 배성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초록뱀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출자조합에 항상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또 타법인 취득 출자하고 스카이 ENM 여러분 아시죠? 초록뱀 ENM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리튬 플러스가 있는 그 회사의 위치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초록뱀 ENM이나 리튬 플러스나 똑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취득을 결정해요. 뭐냐 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해서 지배력을 강화를 하려고 한다. 이게 스카이 ENM 공장에서 지금 리튬 플러스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었다면 실제적으로 얘들이 연관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팔지 않겠죠. 응? 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분을 갖다 남은 걸 떨어버리지 최대 주주 지분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사질 않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뒤에도 보시면 스카이 ENM 뭐 금상군 부추면 이게 뭐 외웠어. 화학 사업이 들어가 있고 마스크 엔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화학은 뭐 팔면서 이거 날려버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내용물을 알고 있는 상황. 유상증자 또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75 되어 있는데 초록뱅 컴퍼니, 빗썸 코리아, 버킷 스튜디오, YG 플러스, 비덴트 이런 식으로 다 연관돼 있죠.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 말 그대로 YG 어디까지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분 관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다는 얘기고 친분은 그냥 생기진 않는다. 풍문에 대한 보도 또는 해명 이런 것도 있어요. 초록뱀 미디어 엔투텍에 투자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엔투텍이 발행한 목적 100억 규모 원의 무기명식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내용은 이게 아니다. 전환사채에 100억 원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라이아 투자조합에다 20억을 출자했는데 라이아 투자조합이 여기 전환사채를 갖다가 100억을 인수를 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작은 회사가 엔투텍의 100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초록뱀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분 비율로 따졌을 때는 책임이 없진 않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 게 여기 초록뱀 ENM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기 아래에 있는 지금 가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 요 라인 리튬 플러스 코리아 리튬 플러스 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위쪽에 여기 엔투텍 여기 보시면 초록뱀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리튬 코리아가 나오면서 여기는 리튬 세컨으로 또 이제 만든다. 그래서 리튬 세력이 한 4개 정도가 나와 있고 A, B, C, C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승기가 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엔터에서예요. 엔터 회사이기 때문에 이승기가 이 안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왔다고 하면은 권진영이라는 사람도 후크 엔터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쟁쟁한 선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박민영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비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터지고 이게 반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최종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권진영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억을 갖다가 조기 상환을 한 게 권진영 측일 거예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런 조사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환사채 가격 위로 노리는 걸 갖다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차익을 크게 보고 팔아서 개인 투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자면 초록뱀 미디어가 원래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강종현이 걸린 적이 9월 말이다. 9월 말. 그러니까 요쪽 라인, 요쪽 라인. 그래서 여기서 액면병합을 하고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액면병합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전환가액을 갖다가 바꾸고 그다음 여기서 털어먹기를 조금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와 버린 거예요. 못 나와 버리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계속 연관되어 있는 뭐 그룹들이 여기서 조사받고 막 그러니까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성은 청구권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원금이라도 빼려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박살났죠. 모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다이소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은 다이소고 주가가 이렇게 된다는 건 회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민영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많이 줄어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진짜 못 올라간 건 답이 없는 거죠. 무려 300억밖에 없는데 이 모회사는 진짜 키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도 깔끔하게 다른 데 비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크게 올렸으면은 만 얼마짜리가 요게 만 원짜리 지금 만 얼마잖아요. 만 원짜리가 적어도 2만 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300억이 600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참 아쉽게 됐다. 아마 이승기도 그렇고 권진영도 그렇고 그렇게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 7월 달에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가액을 낮출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라비노 잡이 계속 좋았거든요. 여기 액면방향으로서 계속 빠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까 2달 만에 30%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0% 올라오는 동안이면 반대로 얘기하면 6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이승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선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여기 투자 조합에 들어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모회사니까 이걸 해봐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밑에 있는 초록뱀 미디어니까 회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로 주가 차이까지 노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박민영이 터트리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돼가고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쪼여져 오고 그죠? 난리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초록뱀 한번 볼까요? 컴퍼니. 초록뱀 컴퍼니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있지만 9월달 요 라인에서 무조건 올라갔어야 했어요. 9월달로 요 라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쯤에서 팔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실패하게 된 거죠. 여기 거래량 터트리면서 아 다음번엔 요까지 무조건 온다라는 희망을 갖다가 가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가고 검찰 조사가 이어지니까 답이 없어지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주에 있는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계속 올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간 거. 이거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위험해진다. 쭉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올렸나 봐요. 올리고 쭉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 상한가 나오는 거 거의 탈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MDS 테크 제가 말씀드렸죠. MDS 테크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보시면 어제 생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들 여기서 분명히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오늘 실제로 빠지고 배당락 시장 때문에도 더 안 좋아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승기가 또 이제 건드린 부분 그러니까 엔터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골마 터진 엔터 사업이 얼마나 정리가 되느냐. 근데 여기에 최대한 힘을 많이 실리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가 큰 틀이 부서지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종목들에 엮이기 싫으신 분들은 가디언즈 멤버십 요거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참여라고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멀쩡해야지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야지 다른 종목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